이 유동규 동거녀는 이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알지 못한다. 내가 뭘 알겠느냐라고 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진술을 해도 됩니다. 그러니까 이 검찰이나 경찰 쪽에서는 혹시나 하고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김용태 돈 줄 때 백팩, 등에 매는 가방 여러분 아시죠? 그걸 봤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단서를 파악을 했다. 유동규 동거녀 얘기가 나옵니다. 유동규 전 본부장이죠. 성남 도계공 본부장의 동거녀가 등장을 했습니다. 김용의 돈 절할 때 쓴 백팩을 봤다 하는 얘기인데요. 그런데요,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. 유동규 씨의 동거녀는 사실 대장동 일당들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. 동거녀 얘기는 이제, 유동규 씨가 두 번째로 만나는 여자겠죠. 그것까지 우리가, 파헤칠 필요는 없습니다만, 대장동 일당, 이른바 돈으로 얽힌 그런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유동규 동거녀는 이거에 대해서는 자기가 알지 못한다. 내가 뭘 알겠느냐라고 이 검찰이나 경찰에서 진술을 해도 됩니다. 그러니까 이 검찰이나 경찰 쪽에서는 혹시나 하고 참고인 조사를 받았는데 김용태 돈 줄 때 백팩, 등에 매는 가방 여러분 아시죠? 그걸 봤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단서를 파악을 했다. 유동규 동거인은 굳이 진술을 할 의무라든가 대장동 일당하고는 당연히 거리를 두는 그런 사람일진데 나도 봤다. 돈 줄 때 돈 가방, 이게 등에 매는 백팩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. 김용에게 전달된 그 6억, 이게 이제 몇 차례, 2억, 1억, 1억 5천 이렇게 나눠서 줬다고 지금 검찰 쪽에서 나오는 얘기인데요. 유동규 동거인 불러 조사할 때 그 중에 하나가, 백팩이란 나오고 있고, 이걸 지금 확보를 했다는 겁니다. 확보를. 그러니까, 구체적인 물증이 속속들이, 등장을 하기 때문에, 김용은 당연히 기소가 될 것이다. 김용가 기소가 되면 어떻습니까? 그건 재판에서 이재명과의 연관성, 이거는 저절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것이죠. 제가 죄수의 딜레마라는 것을 지난주, 김동원의 하이파이브 이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, 이제 죄수의 딜레마가 더 구체화가 될 겁니다. 이미 구속이 된 남욱, 또 지금 재판에, 받는 유동규는 지금 이제 풀려났죠? 일단 놓은 상태에서, 또 좀 이따가 이렇게 등장하게 될 정진상, 이런 사람들이 나는 끝까지 이재명의 의리를 지키려고 하는데 내가 얘기를 안 해도 저 사람이 먼저 얘기를 하겠다. 왜? 저 사람은 저 얘기를 하면은, 이 형량이 감경이 될 테니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은, 거기서부터 딜레마에 빠지고, 어차피 이렇게 된 거 무슨 우리 판에 의리가 있느냐라고 줄줄줄줄 이렇게 우리가 퍼즐 맞추기 식으로 다 전모가 드러나게 돼 있다라는 것을 제가 죄수의 딜레마라는 이름으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. 유동규 동거녀까지 얘기가 나왔으니 글쎄요, 저는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돈 뇌물, 그 성격 자체가 뇌물이냐, 정치자금법이냐, 이제 이거는 검찰 측에서 판단을 해야 될 문제고요. 돈이 아무튼 불법 자금을 조성해서 불법 자금이 전달이 되고 누구를 위해서? 이재명 선거를 위해서 돈이 썼고 중간에 이제 많이 배달 사고가 난 걸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. 배달 사고는 누가 언제 어느 때 슬쩍 뺐는지까지도 충분히 나왔겠다. 약 추정 공모 자금이 8억 4,700만 원까지는 지금 이제 검찰 쪽에서 용처까지 다 밝혀낸 그런 상황이니까요. 앞으로 속속들이 8억, 이거는 정말 세 발의 피해이겠죠. 몇십억이 더 추가로 이게 나오는, 지금 저건 검찰 측에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용처까지 파악을 한 돈이기 때문에 8억 정도가 나오는 것이죠. 그 이상으로 훨씬 많은 돈이 오고 갔을 것이다 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. 또 한 가지 있습니다. 이재명이 김문기요? 나 김문기 저런 그 부하 직원을 다 어떻게 합니까? 더더군다나 도시개발공사 거기에 있는, 난 모릅니다 라고 딱 잡아댄 게 지금 기소가 돼 있죠. 대선 경선 기간에 허위사실 유포, 그것을 지금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인데요. 김문기, 나 그런 부하 직원을 내가 다 어떻게 합니까? 라고 얘기를 한 건데, 부하 직원입니까? 김문기는 도시개발공사의 처장으로 있는 아주 고위 간부입니다. 그러니까 불똥이 자기에게 튀어올까를 미리 딱 차단을 한 것이죠. 모릅니다. 그런데
여러 정황상 당신 김문기를 모를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해 당신은 알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. 예, 돌아선 유동규가 골프장 어떤 골프장에 갔고 그게 올 때 갈 때 어떤 위치에서 김문기하고 대화까지 했는지를 술술술술 다 지금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. 예, 2015년이니까 7년 전이죠. 또 호주하고 뉴질랜드 예, 이른바 뭐 이제 공개적인 행사는 뭐 몇 개 하고 저렇게 이제 골프 치고 이런 사안입니다. 저 사진 한 장을 보십시오. 사진 한 장. 예, 이재명 대표 오른쪽에 있지요. 성남시장이던 2015년 호주 뉴질랜드 참 이거 외유성 출장이죠. 김문기가 바로 맨 왼쪽 이렇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. 선글라스 끼고 도계공 처장 그다음에 유동규가 가운데 선글라스 낀 가운데 찍은 사진이고 저 골프장이 어떤 이름이고 저게 갈 때 올 때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같은 카트를 타고 움직였다는 거 아닙니까? 유동규와 김문기가 이재명 같이 여러분 카트 골프 치는 분들은 뭐 잘 아실 테고 이동 수단인 것이죠. 이동 수단. 네, 카트를 타고 골프를 치면은 대략 한 5시간을 같이 치는 거 아닙니까? 5시간에서 이런 얘기, 저런 얘기, 뭐 일 얘기도 조금 했다가 또 무슨 이 농담도 얘기를 했다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모를 수가 있다. 네. 자, 이제 이재명 선거법 위반 공판 때 유동규가 추가 증거로 제출할 것이다. 이재명, 김문규와 함께 카트를 탔다. 여러분 제가 카트 따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? 이동수단 이렇게 전기차로 하는 이동수단입니다. 거기에 앞에 2명, 뒤에 3명이 탈 수가 있습니다. 대개 한국에는 왼쪽에 뭡니까? 이 캐디, 네, 캐디가 운전을 하고 그 옆에 한 사람, 뒤에 3사람. 예, 골프는 일반적으로 4사람이 치는 거니까 그렇게 한 차에 5명이 타서 이렇게 이제 골프장을 돌아다니는 그거 아닙니까?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김문기가 있었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다.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5시간을 이렇게 카트를 타고 공을 쳤는데 그 사람을 몰랐다? 더더군다나 그날 처음 본 것도 아니고 출장을 같이 간 사람이고 성남시에서 관할을 하고 있는 도시개발공사의 임원급 처장인데 몰랐다. 그러니까 바로 이걸 검찰은 확실한 빼박 증거와 함께 기소를 한 것이죠. 만약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. 선거법 위반의 허위사실 유포 저것이 유죄 판결이 나면요. 네, 국회의원 뺐지. 그리고 뭡니까? 당대표 줄줄이 다 날아갈 수밖에 없는 사안인 것입니다.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가 이재명에게 얼마나 큰 타격을 받을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아마 사안이 저게 재판이 진행이 되고 물론 뭐 대법원까지 가려면 적어도 또 한 1년 걸리겠습니다만은 1년이 더 걸리겠죠. 더 걸리겠습니다만은 이재명의 사안은 정치적으로 지금 사실상 막을 내리고 있다. 그런 말씀으로 제가 논평을 해드립니다.